자, 357페이지 봅니다. 자, 357페이지.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자, 신고 접수하기까지 과정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신고관청에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거기 맨 위에 6번 신고 필증을 이제 발급을 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해주느냐? 2번에 보세요.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7번. 검증을 합니다. 자,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특히 실거래가. 가장 먼저 검증하는 게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운계약서 썼는지 안 썼는지. 자, 그러면 이 검증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번에 보면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증 체계를, 다시 말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1번. 누가? 국토부 장관.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거기 셋째 줄 끝부분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거기 체크.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누가 한다? 국장. 그런데 그 마지막에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자, 쭉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자, 그럼 이제 이 검증 체계에 맞춰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냐?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자,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니까 잘 봐야 돼요. 검증 체계에 맞춰서 검증을 하는 것은 누구다? 신고관청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실거래가가 아니네.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넘습니다. 354페이지. 자, 354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증 결과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아까 우리 공통신고사항이면 추가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누락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 보완해라. 이것은 뭐 간단한데 문제는 정확하지 아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가 의심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진짜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는지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그 자료가 거기 쭉 내려오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랬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 주고받고 하는 서류. 대표적으로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통장 사본. 은행에서 뭐 지로로 보냈다 그럼 그런 거. 또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는데 자, 그러면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박스 회색 칠해져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냥 이것만 이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355페이지.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양가로 2번이죠. 중간에 양거래고. 그럼 이제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을 조사했어요.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자, 체크하세요.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그럼 국장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자, 3번에 내 있어요. 3번. 거기 보시면 둘째 줄.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거 두 개, 양가로 2번, 3번 체크해서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거 이제 새로 도입된 절차인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절차 꼭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걸 뭐 틀리게 해가지고 답으로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든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자, 3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58페이지 이제 해제 등 신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정정 신청 있고 페이지 넘기면 변경 신고가 있잖아요. 자, 이제 부수적인 거.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고 절차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건데 뭐냐면 개념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면 돼요.
자, 먼저 해제 등 신고인데, 자, 358페이지 해제 등 신고. 첫째 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자, 이런 식으로 파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신고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예전에 이걸 교묘하게 또 악용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5억짜리가 현재 시세인데 이것을 한 8억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그럼 아파트 분녀에 끼리끼리 짜고서 자기네끼리 가짜로 8억에 매매를 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그래놓고 계약을 파기해. 또 다른 분녀가 신고하고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신고가 됐잖아요. 그럼 아까 검증책에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이제 이 동네는 7억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또는 8억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파기는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약이 파기됐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이제 해제 등 신고하면 그 기록을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제 등 신고가 예전에는 할 수 있다 재량인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법이 개정되고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거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체크합니다. 자, 첫째 줄. 신고를 하는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그걸 묶어서 해제 등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자, 체크합니다. 끝부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해제 등 신고는 이렇게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중개거래를 통하여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런데 당사자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럼 해제 등 신고도 개공사가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 2번입니다. 자, 개공사는요, 거기 해제 등 신고 셋째 줄, 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자, 개공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우리 일이지 그런 것까지 다 잡다한 거 다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제 등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법조문에 좀 해놔야 되는데, 쭉 밑으로 오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제3항. 그 박스 법조문에. 자, 거기 밑줄 하세요. 그럼 이제 해제 등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랬죠? 거기다 밑줄. 여기서는 확인서. 자, 신고 필증이 아니라 확인서 발급해준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정정 신청입니다. 자, 정정 신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말 그대로 정정이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친다 이거죠? 네. 자, 정정이니까 고친다. 잘못됐으니까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 필증을 받아보니까 그 잘못 기재된 게 있어요. 그럼 이 잘못 기재된 것 때문에 신고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럼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식으로 정정 신청하는 거. 그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정은 맨 마지막 그 셋째 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는 거. 자, 근데 거기 박스에 보면 정정 신청도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게 또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정정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자, 근데 기억에 보면 당사자 연락처, 디귿의 개공사 연락처. 보통 우리 연락처 입력을 하다가 숫자나 잘못 쓰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간단하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도 수치가 뭔가 좀 잘못 기재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추가됐거나 빠졌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가볍게 정정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항들, 만약이라면 실거래가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거기 없죠. 왜? 다운 계약서 가지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0이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또 거래 당사자 성명. 거기 연락처만 있지 성명 있어요, 없어요? 성명을 잘못 썼다고 받고 그러면 뭐예요? 편법으로 명의신탁이 돼버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살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성명 같은 건 절대 신고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2번 신고필증 재발급. 자, 이제 새로 이 정정사항을 반영해서 신고필증 재발급 해준다고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이제 변경신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변경신고도 뭐냐? 말 그대로 변경됐어요. 뭐냐? 계약 내용이. 자, 그러면 정정은 잘못 기재됐으니까 고치는 거고, 변경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5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더 살게. 그래서 700제곱미터로 어때요? 내용을 좀 바꿔서 더 사는 거. 이것은 변경이잖아요. 자, 500인데 이건 5,000이라고 기재가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정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 기재됐으니까. 근데 내용을 이렇게 추가했어요. 추가, 이렇게. 이것은 변경이죠? 이렇게 구분하라,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 마지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변경 신고도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변경 신고도.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 미음을 봐요. 미음. 거래 가격 있죠?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정정에는 우리가 금액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왜 있냐? 맨 처음에 500제곱미터를 만약 5억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면적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7억으로 이제. 그러면 면적이 바뀌니까 금액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변경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금액만 5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합법적인 다운계약서잖아요. 처음부터 2억 썼으면 걸렸는데 5억이라고 써놓고 바꿨다고 해버리면 이게 다운계약서 되잖아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한마디가 있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봐요. 동그라미 3번. 이거 밑줄.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4번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자, 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박스로 갑니다. 우리가 변경신고상에, 이게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뭐냐면 마지막 시옷과 이응이에요. 자, 특히 시옷을 보세요.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그랬죠? 자, A가 매도인이고, 자, B, C, D가 공동 매수예요. 그런데 이 공동 매수인 중에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냐? 이 사람을 2로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바뀌었죠? 여기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F가.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수인이 변경됐네요. 그럼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돼요. 거기 봐봐요. 끝에 가로를 봐봐요.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그래서 그 제외란 말 동그라미. 제외란 말 동그라미하고 그 위에다 쓰세요. 제외란 말 동그라미하고 바로 그 위에다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추가나 교체는 X. 추가 교체되는 경우는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신고 다시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제외란 말이 뭐예요? 3명이었다가 1명이 빠지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때만 된다는 얘기, 이때만. 그래서 제외만 되지 추가나 교체되는 건 이게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함정 파악이 딱 좋은데. 자, 어쨌든 자, 저는 모의고사는 내고 하는데.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자,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 이제 뭘 주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제 이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신고 필증을 줍니다. 자, 정정 신청과 변경은 뭘 준다고요? 신고 필증. 신고 필증. 그런데 해제 등 신고는 해제 등 신고는 뭘 준다고요? 아니,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바로 잊어버려. 확인서 아까 밑줄 쳤잖아요. 정말 너무하네, 진짜. 응? 좀,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거? 여기 오다가 이제 저기 낙동강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 유채꽃이 확 피었던데, 뭐 거기 놀러 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미 갔다 왔죠, 다? 그래, 우리 다 갔다 왔어. 할 건 다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자, 우리 교재 362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 신고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자, 이걸로 정리가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세요, 우리 또.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또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그 신고상 뒤쪽 있죠? 자, 공통신고상 뒤쪽에 이제 있잖아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 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주택임대차. 먼저 주택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임대차 계약은 오직 무엇만? 주택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토지나 상가는 안 들어가요. 임대차는 오직 무엇만? 주택. 자, 그럼 먼저 신고 대상을 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바로 출제됐잖아요. 자, 신고 대상 첫 번째. 신고 대상 주택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상 용도 상관없이 내가 실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다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 상관없다 없다? 다 상관없어요. 다 적용됩니다. 네. 주택으로 쓴다면 다 적용된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자,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얼마?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자, 여기서 각각입니다. 보증금만 6천 넘던가, 월세만 30 넘던가 이래야 돼요. 보증금, 월세를 다 합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임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변동이 없는 기간만 갱신되는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상지역. 자, 이거 조심하세요. 특별자치시가 세종시고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자, 이 두 군데는 다 해야 돼, 일단. 그리고 이제 시가 있는 데는 시는 다 해야 되고, 군을 조심해야 돼, 군. 군은요, 전국의 모든 군이 다가 아니라 광역시와 경기도 있는 군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군은 아니다는 거. 그리고 자치구 그랬죠. 자, 자치구가 그럼 어디만 가리킨다고요, 우리?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 투표에서 뽑는 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자치구. 자, 우리 창원시 구 있다고 그랬죠? 거기 창원시에 있는 구는 신고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일단 거기 자치예요,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요, 안 해요? 하면? 해요. 시에 들어가냐? 아까 그게 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좀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쓰지. 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거기 시 있잖아요, 아까. 시니까, 구가 있는 시든 없는 시든 시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읍면단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때? 시골 같은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와 광역시를 지은 나머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데 있는 군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사항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그랬죠. 일단 인적사항.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당연히 인적사항 해야죠. 그 다음 임대차 목적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럼 그 주택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거 하라는 얘기고, 보증금, 월찬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날짜와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인데, 자, 여기 가로 안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했을 때 갱신 요건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인데, 우리 주택임대차법보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딱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거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이거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 자 5개인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런 항목이 좀 중요하다 이러면 돼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신고기한. 이건 똑같아요. 자, 주택도 똑같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그 다음 신고관청. 이것도 같아요. 주택 소재. 항상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잖아요. 똑같아. 단지 이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이나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자, 신고 절차 이제 여기도 방문 신고합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일방이 제출합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을 하고 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걔네들이 하니까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2번 잘 보세요. 2번. 이 임대차 신고서 등 작성이나 제출이나 정정 신청을 대행하는데, 자,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공사가 임대차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원래 이 법을 맨 처음 만들 때 그거 도입했는데 이제 개공사가 반발하니까 이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하는 거에 거의 한 7, 80%가 임대차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 성사시켜 우리가 그 신고까지 다 해야 된다. 볼일 못 본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막 엄청 반발하니까 이거 법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매매계약 같으면 중개거래면 개공사가 신고 의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개공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부탁해서 좀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해줄 수 있다. 물론 공짜로 실비 받고. 실비 받고 해야지 뭘 공짜로야.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가치를. 이런 거 일처리 대신 해줬으면 당연히 실비 받고 해줘야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임인은요, 일단 본인의 신분증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서명 날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자필 서명이 아니라 서명 날인,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관청은요, 자,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 4번.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4번.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변경 거기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제된 때는 해제 동그라미. 자, 이때는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체크.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좀 전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지금 뭐예요? 뭣도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예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했잖아요, 방금. 해제만이 아니라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자,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증액했어요. 그러면 이거 변경됐죠?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돼. 왜?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 보증 월세를 증액했잖아요. 수입이 늘었죠?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변경 신고도 여기는 하여야 한다. 자,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죠. 그러면 정정 신청만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자, 준용 규정.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똑같이 있고요. 자, 의제 규정을 봅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 혹시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이 신고 때문에 이제 임차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해 줘야 돼요. 서명 날인 해 주세요. 번거로우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어차피 전입신고하러 가잖아요. 그냥 전입신고하러 가세요. 그럼 다 한 걸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자, 전입신고하니까.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이제 임대사업자인데 거긴 똑같은 거고요. 자, 3번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 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하러 갈 때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네. 그런데 신고관청 찾아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그때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원래 신고필증 받잖아요. 그럼 신고필증에 거기 확정일자 찍히는 란이 있어요. 그 서식에 보면.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이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일반적인 거 다 했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366페이지 갑니다. 자, 36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의 타 제도와의 관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전자 시스템으로 계약이 체결된 게, 아까 이거 전자계약 있잖아요. 잠깐 나왔죠? 우리가 종이에다 매매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그 거래계약 시스템에서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돼서 마무리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예전에 우리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매매계약을 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불러와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작성이 돼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게 자동으로 보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서식이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시험 박스 처리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우리가 중개업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식 이 두 개잖아요. 중개계약서는 꼭 작성해요 안 해요?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없잖아요. 전속은요 작성하죠. 전속은 작성하는데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가 됐든 그리고 공인전자문서 세트에 보관된 경우는 이래도 안 해도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이 두 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거민이 면제된다는데 자, 신고 필증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거민 받은 것을 합니다. 자, 그럼 거민 제도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계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도 없으면서 등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거나 이렇게 어때요?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진짜로 계약이 있었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계약이 있었는지 계약서 가지고 와봐 하고 이렇게 검증하는 게 거민제도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럼 신고 접수받아 아까 검증도 하고 조사도 한다고 그랬죠. 철저히 검증을 다 했네.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같은 사람이에요. 거민도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누구? 시군구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토지거래 허가하면서 철저히 검증을 했는데 또 신고해야 돼요? 왜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안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그 취지가 달라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 그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지 실수요 목적인지 그거 검증하는 거예요. 이거 다운계획서 가지고 탈세 목적인지 그건 검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이건 검증을 안 해요. 토지거래 허가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금액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또 농지증도 마찬가지.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사람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로 농사 지을 건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이게 입증이 되면 농지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별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게 없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재. 이제 이 제재가 좀 복잡하게 또 보이고 여러분 힘들어 하는데, 자, 먼저 100만 원. 자, 크게 거기 봐봐요. 10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요. 페이지 넘기면 3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의 5% 이하가 있어요. 자, 지금 좀 복잡하죠? 근데 간단해요. 자, 외우는 방법. 자, 일단 100만 원짜리 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딱 하나예요. 뭐냐?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했다. 다 100만 원이에요. 자, 다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했어요. 공동신고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이런 거 다 뭐다?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주택임대차 100만 원 이러면 돼요. 자, 이건 간단하고. 그 다음 500만 원짜리가 좀 많은데 페이지 넘깁니다. 500만 원짜리는 일단 놔두고. 자, 우리가 3천만 원짜리 이하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 이하인데, 자, 취득가액 5% 이하가 제일 많아요. 자, 취득가액 20억짜리 토지 매매를 했어요. 20억짜리. 그럼 여기에 이걸 거짓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5%면 얼마예요? 20억에 1억이잖아요. 10%가 2억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5%니까 1억까지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5%가 제일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짜리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짜리하고 3천만 원짜리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자, 100만 원은 주택임대차니까 끝났고.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몽땅 다 뭐다? 500. 500 이러면 돼요. 자, 그럼 5%짜리는 간단해요. 자, 먼저 5%짜리 봅니다. 자, 뭐냐면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기 밑줄 하세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 거기까지 밑줄.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 거기까지 밑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쭉 가서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 거기다 밑줄. 그럼 간단해요. 자, 5%는 뭐다? 신고 의무자나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얼마? 아니, 어떻게? 거짓 신고했을 때. 자, 그러면 간단해요. 이것만 5%예요. 그러면 여기는 계약은 했잖아요. 자, 계약은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짓 신고인데, 자, 갑과 을이 있고요. 이걸 A라는 자 개공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그럼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했으면 이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해야 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공사가 중개했다니까요. 중개거래는 누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공사잖아요. 뭐 또 각각이란 말 소리하고 있어 지금. 전혀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직거래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고, 지금 중개거래니까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써서 좀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렇게 요구하면 개공사가 어떻게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만일 이 요구를 받아서 알았어요. 내가 다운계약 써가지고 신고할게요. 그럼 개공사는 무슨 신고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거짓 신고가 돼버려요. 이거 거짓 신고가. 그러면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이따 볼 텐데 이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여기는 5% 이하 과태료. 이거 훨씬 세요. 그러니까 들어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우리가 직거래 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네가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해요. 그럼 무슨 신고가 돼요? 그럼 원래 갑과 을은 신고 의무자 아니에요? 중개거래니까 A가 의무자죠. 얘네들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경우 이거.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만 뭐다? 5%. 자, 5%. 그 다음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이제 크게 세 개인데 여기는 3번, 4번을 구분해 놨는데 예전에는 3번, 4번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법조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거기 그거 밑줄 하세요. 아니고 1번, 2번이 따로 적고 아마 3번, 4번이 다르고 1번, 2번을 묶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1번, 1번 돼 있네. 1번, 2번이 예전에 묶어서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는 둘로 나눠놨는데 뭐냐면 거기 밑줄 하세요. 1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로 거기다 밑줄. 자, 1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진짜로 이 금액으로 매매 서로 했어?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조치 안 했다 이건데 그 밖에 조치는 필요 없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게 얼마짜리? 3천만 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3번, 4번이 추가됐어요. 자, 3번은 뭐냐면 자, 뭐냐? 거기 보면 둘째 줄 거기 가로 첫째 줄 끝부분 가로 있죠.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제 허위 가장 신고 그런데
자, 계약이 없는데 거짓 신고. 그러니까 계약이 없는데 허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짓 신고니까 가장 신고 해가지고 뭐 허위 가장 신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겠는데, 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4번. 또,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한 경우. 그럼 여기도 둘 다 거짓 신고입니다. 자, 3번, 4번도 거짓 신고예요. 자, 그런데 계약이 없는데 거짓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혼동할 수 있어. 5%짜리는 뭐예요? 5%짜리는 계약이 있었어요. 예. 계약이 있었는데 뭐예요? 거짓 신고예요. 구분하겠죠? 계약이 있었는데 거짓 신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운계약서고 이거잖아요. 이게 5%고 계약이 없는데 거짓 신고는 뭐다? 3천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짜리 보면 자, 단순히 신고 안 했어. 공동신고 거부했고 또 해제 등 신고도 안 했어요. 또 당사자들 얘네들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또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조장 방조했어요. 그 다음 5번째. 자, 여기 체크하세요. 5번. 거기 둘째 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거기 외의 자료 동그라미.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거기 왜? 5번 있잖아요. 맨 위에. 자, 36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그러면 3천만 원짜리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것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는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외의 자료 있죠? 그것은 얼마?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매매대금 주고받고 하는 거 통장사본이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 아까 증빙서류 있잖아요. 추가 신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또 증빙사료, 투기과열지로 이런 게 외의 자료예요. 외의 자료. 그러니까 그런 거 제출 안 했으면 뭐다? 500만 원이야. 구분하겠어요 지금?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 이것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 자, 100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5%. 자,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68페이지. 자, 맨 밑에. 자, 과태료 부과 통보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자, 과태료 부과 통보입니다. 자, 과태료는 당연히 누가 부과할까요? 누가?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하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이 주택에 대해서 지금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주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 연제구에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개공사는요, 자, 수정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자, A가 지금 여기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우리?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물건이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신고관청.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사례식으로 문제 나와요. A가 중개했으니까 신고 누가 해요? A가. 신고를 어디다 해요? 연제구.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니까 만약 알았어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때? 둘 다 과태료 얻어맞죠? 그럼 이 과태료 누가 때려야 하면? 신고관청이니까 연제구청장.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수영구라고 해야 돼. 수영구. 이 동네니까. 그러면 수영구에 있는, 자, 이 A라는 개공사안. 이 수영구에서는 여기가 과태료 얻어맞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등록관청한테 내가 이 개공사한테 과태료 때렸다. 너도 알고 있어라. 통보해준다는 얘기. 자, 그게 2번이에요. 이게 아주 사례로 내기 좋은데 아직까지 안 나왔죠. 저는 매번 모의고사 내는데. 자, 봐봐요. 신고관청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체크. 자,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내.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10일 내에 사무소 소재지, 즉 등록관청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자, 통보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거의 과태료 뭐 이런 건 도표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전혀 볼 필요 없고요. 페이지 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74페이지. 자, 여기 또 펼쳐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봅니다.